자, 이어서 제5강입니다. 5강은 05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허가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축조 신고 대상 두 가지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즉 가설 건축물은요 임시로 짓는 거예요. 임시로. 결국에는 곧 철거할 것이 가설 건축물입니다. 임시로. 영구 건물이 아니라. 그러면 허가를 받던 축조 신고를 하던 누구한테 가야 될까? 행정기관 누구한테 간다? 그분들한테 갑니다. 그분들한테. 웬만하면 다 그분들이라고 했어요. 그분들한테 가면 돼. 그래서 가건물 허가도 그분들한테 가서 허가받고 신고도 그분들한테 가서 축조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먼저 허가받는 거. 허가받을 때는 어떤 말이 보이느냐. 거기 도시군객시설 또는 도시군객시설 예정지 이런 말이 보여요. 그러니까 도로 예정지 같은데 도로가 있는 곳에 그런 데다가 건물이려면 도로에 지장이 되니까 나중에 도로 깔기도 지장되니까 허가받고 하거라. 임시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뜻입니다. 그러면 가로변 허가 대상 어떤 조건 하에서 허가를 내줘야 될까? 허가받는 조건입니다. 거기 박스 안에 위에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요거는 허가를 못 내줘요. 안 내줘요.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허가 안 내주는 경우다. 첫째 1번은 왜 안 내줄까? 국토법상 도시공개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에 위배되는 경우. 한마디로 곧 거기 공원이 들어서거나 도로가 들어설 것인데 거기다가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4층 이상일 때. 다시 말하면 몇 층 이하는 괜찮다? 3층 이하는 괜찮은 거예요. 4층 이상은 안 되고 3층 이하만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서 하면. 근데 왜 3층 이하만 지을 수 있을까? 높으면 좋을 텐데 너무 높으면은 나중에 가건물이 임시 건물이니까 철거하기 곤란해요. 그래서 3층 이하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일정 규정에 따르지 않을 때도 역시 안 내주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밖에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서 이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당연히 안 내주겠죠. 그런데 밑에 또 하나 박스 보충. 이건 내주는 경우예요. 이런 조건은 내준다. 밑에 박스 보충. 첫째, 이 건축물이 이 가설 건축 허가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일 것 아닐 것? 아닐 것. 너무 튼튼하면 안 돼요. 대강 튼튼해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들어가야 내주는 거예요. 철거할 거니까. 두 번째, 존치 기간은 몇 년 이내일 것? 3년 이내일 것. 원칙은 4년, 5년은 안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옆에 가보니까 도시공객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약에 도로 예정지에 있는데 도로 예정지에 가건물가 보통 몇 년까지 내준다? 3년까지 내주잖아요. 근데 예산이 없어서 도로공사 아직 못하고 앉았어요. 그 더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 가설 건물, 임시 건물을 위해서 전봇대를 세우고 전기를 묻고 가스관을 새로 묻고 뭐 이렇게 수도를 새로 묻고 이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냥 임시 건물이니까 옆에 따다 쓸 정도가 돼야 되지 이제 전봇대 묻고 뭐 가스관 묻고 이렇게 하면 그런 거 허가 안 내줍니다. 다음 네 번째, 이것은 임시 건물이잖아요. 그러므로 팔아먹으면 된다 안 된다? 곧 철거할 텐데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분양 목적은 안 됩니다. 분양 목적, 팔아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임대는 될까요 안 될까요? 임대는 되죠. 그 임대기간 정해야죠. 임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뭐가 나온다? 두 번째, 축조 신고. 신고 대상. 역시 축조 신고도 누구한테 신고하게 될까요?
그분들에게 신고한 다음에 착공합니다. 그런데 신고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이렇게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이런 것들이 바로 신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다, 임시 수용 설비 이런 거, 또 흥행 전람회 무슨 박람회를 한다, 임시 건물 만들겠죠 이런 거, 또 공사용 가설건축물,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사무실, 창고, 경비실 또 이런 거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요, 좀 그 대우가 안 좋을 때는 아파트 거기 짓는 곳에 건설 현장에 거기 직원 그 노무 제공하신 분들 일하신 분들 숙소도 있었어요. 임시 건물로 이렇게. 근데 지금은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출퇴근을 한다든가 또는 근처에다가 여관 같은 거 잡아주지 그렇지 않거든요. 어쨌거나 근데 공사용 가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위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인데 모델하우스를 법적으로는 건축법적으로 뭐라 부르죠? 모델하우스를 법적으로는 견본주택이라고 불러요. 견본주택. 그 전에 한번 내가 뉴스 들어봤는데 어느 그 아나운서가 모델하우스 그러지 않고 견본주택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나운서는 대단히 그 실력 있는 아나운서예요. 모델하우스는 사실상 개념이고 법정 용어는 견본주택이거든요. 견본주택이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모델하우스 불 잘 났잖아요. 옛날에. 그겁니다. 이 견본주택도 공사용 가설건축물이고 무슨 대상이다? 신고 대상. 어쨌든 그래서 이 신고 대상이 거기 박스 안에 쭉 나와요. 총 몇 가지 번호를 매겨보았냐니까 16가지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이건 우리가 시마 강의 때 좀 봐드리면 돼요. 시마 강의 때 봐드리면 되고, 다만 이제 2학 나왔으니까 하나 봐드리면은 거기 동그라미 4번 박스 안에 동그라미 4번 다음 페이지죠. 거기 뭐가 등장합니까? 견본주택이 등장하죠. 이제 이것이 옛날에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의미가 나왔냐면은 이 전실리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비슷한 견본주택 나오죠. 자, 만약에 40평짜리 아파트 견본주택이다. 그러면 그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를 40평으로 만들어놨을까요? 20평으로 줄여놨을까요? 모델하우스를 줄여서 만들까요? 그대로 만들까요?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40평짜리. 그래야지 누가 보지. 20평짜리 줄여놓고 법에 의하면 견본주택은 크게 못 만들게 돼 있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고 조그맣게 해놓고 화장실도 고개 들고 들어가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은 무슨 의미냐? 거기에 동그라미 4번을 보니까 견본주택은 면적이란 말이 면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몇 제곱미터 이하 그런 게 없잖아요. 그걸 포인트로 해서 나왔어요. 견본주택은 면적 제한 안 받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번, 동그라미 6번입니다. 조립 시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은 몇 제곱미터 이하까지라고 딱 조건 있죠? 얼마죠? 10제곱미터 이하, 3평만, 3평. 경비실 같은 거, 이런 거 3평 이하면. 그런 조건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한번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다. 다음, 박스 제일 밑에, 박스 밑으로 나가서 바로 2번. 신고하는 가건물은 존시간이 몇 년인가? 3년. 아까 허가는 몇 년이라고 그랬죠? 허가. 바로 앞에서 했어요.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 허가받은 거 몇 년이라고 그만 배웠죠. 몇 년이에요? 보충해. 앞에 페이지 보충해. 존치간 몇 년? 허가받는 거? 3년 이내일 것. 다만 연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3년. 3년. 찾았어요? 앞에 보충, 대통령, 영어로 자는 기준에서 철근 콘크리트 밑에 존시간은 3년 이내일 것. 그죠? 3년이었죠. 보통 허가는 기본적으로 몇 년이다?
3년이고 연장할 수 있겠죠? 자, 신고도 몇 년이라고요? 3년이잖아요. 3년. 신고도 3년이다. 3년이다를 아시고 3년이죠? 아시고 그 대신 뒷부분이 최근에 중개사 시험에 나왔어요. 다만 원래 신고가 3년인데 다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은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요거. 그러니까 원래 신고 대상은 몇 년 이내다 기간이 3년 이내인데 물론 나중에 연장도 됩니다. 연장도 되지만 보통 3년인데 공사용 가설 건축물을 3년으로 묶어버리면 만약에 아파트를 5년 동안 짓고 있잖아요. 그럼 3년 되면 현장 사무실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모델하우스도 철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까지다? 완료일까지다. 이런 걸 포인트로 해서 최근에 중개사도 나왔습니다. 그 뜻입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넘어가도 괜찮아요? 연장.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미리 며칠 전에 통지해 줄까요? 30일 전에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통지해 주는 거예요. 누가? 잘 모르면 누가? 그분들이. 항상 거의 그분들이니까요. 그분들이 통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가건물 주인한테. 뭐라고 통지하느냐? 언제쯤 끝납니다. 그리고 연장하려면 하세요.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밑에 아래 괄호 3번은 뭐냐면 공장 같은 거예요. 공장 같은 건데 연장됩니다. 이런 거 미리 알려줍니다. 며칠 전에 알려줄까요? 끝나기 30일 전에 알려준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괄호 2번이에요. 연장, 신청, 신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장. 허가는 며칠 전에 연장 허가 신청한다? 14일 전. 신고는 며칠 전에 연장 신고하고 7일 전.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허가는 14일 전. 신고는 7일 전. 그 다음에 공장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특례. 위 괄호 2번에도 불구하고 원래 연장 신청해야 되죠? 연장 허가나 신고해야 되겠지만 이 공장 같은 거는 일단 읽어놓고 얘기할게요. 원래 연장 허가 신청, 연장 신고 신청해야 되겠지만 이 공장 같은 경우 위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축적한 가설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위 2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그분들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 건축주가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걸로 본다. 자, 공장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갑니다. 밑에. 자, 1번. 더 1번. 공장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 대상. 니은. 015조 5항 1호에 따른 가설 건축물. 이게 뭐냐면 015조 1항 5항 1호 11호는 아까 박스에 11번이에요. 박스에 11번 뭐가 나와 있죠? 녹음, 어업용, 고정시온실, 간이, 작업장, 가축 양육실 있죠? 요거. 공장이라든가, 또 요놈이라든가, 또는 또 하나 뭐 있죠? 디귿. 도시 군객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 요런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다만 다시 박스 보니까, 다시 위에 본 보니까 동그라미 1에 디귿에 해당할 때, 즉 이거 디귿 도시공개시설 예정지죠. 요거는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간을 한정한다. 연장이 되긴 되지만은 만약에 도로공사가 되면 그때는 스톱해요. 그 뜻입니다. 그것이 동그라미 디귿입니다. 이 기역, 니은, 디귿 공장, 그다음에 여기 금방 얘기한 그것이 농업, 어업용 온실 같은 거, 그다음에 도시공개시설지에 예정지에
설치한 가건물, 요거는 요 건물로서 밑에 동그라미 2번 존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가설건축물, 즉 연장될 수 있다고 통지해 준 겁니다. 통지해 준 겁니다. 이거는 가만 놔두면은 연장될까요? 연장 신청을 해야 될까요? 지금 얘기한 동그라미 1번의 기역, 니은, 디귿의 대상으로서 연장된다고 이미 통지해 준 거예요. 아까 30일 전에 통지했단 말이죠. 이거는 가만 놔두면 저절로 연장된 거로 볼까요? 굳이 연장 신청을 해야 될까요? 좀 연장된 걸로 봅니다. 거기 존치기간을 연장으로 본다. 다만 연장하고 싶지 않은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연장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통지해주면 돼요. 보면 나오죠? 연장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나 연장 원하지 않아요. 할 때는 연장 안 되지만 가만 놔두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연장이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건물 대장입니다. 가건물은요, 허가받는 거, 가건물, 가설건축물 허가받는 거하고 신고하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 대장이 있어요. 가설건축물 허가 있고 신고 있잖아요. 그래서 허가, 신고 두 가지 대장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대장은, 가설건축 대장은 허가하고 신고 두 가지인데, 누가 기재하고 관리해야 될까요? 누가 기재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분들이, 잘 모르는 그분들이 했잖아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자 등등 그분들이 기재 관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행정기관장과 협의. 허가받는 거, 신고를 받을 때 가건물 허가 신청, 축제 신고를 누가 받았어요? 그분들이 받았죠? 그때는 역시 똑같이 관계 행정기관 협의가 필요할 때는 협의해야 돼요. 그때 그 행정 요청받은 그 관계 행정기관은 며칠 내에 의견 줘야 돼요? 15일 의견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의견을 안 줬다. 그때는 뭐 어떻게 된다?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봅니다. 의견을 안 주면 협의가 된 걸로 봅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공유 기타 건축 관련 제도와 절차. 1번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금 2번 나왔어요. 2번 나왔습니다. 쉬운 문제로 2번 나왔습니다. 먼저 취지를 아면 돼요. 어떤 분이, 즉 건축주가 허가받았어요. 허가받은 건물 짓다가 중도에 멈춰버렸어요. 오랫동안.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기가 안 좋아요. 올라가다 말이에요. 미관계에서. 보기가 안 좋고, 두 번째는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봅시다. 과례론.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 현장을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둘 때는. 근데 이 건축주가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별히 부도나면 도망가 버리거든요. 도망가 버리면 그대로 어떻게 한다? 건물이 앙석에 남아있고 밤에 보면 무섭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큰 건물 지을 때는 미리 건축주한테 야, 돈 몇 개 그럽니다. 나중에 그 돈 찾아서 뭐 하려고? 미관계에서 안전관리 조치하려고. 행정기관에서 허건자가. 그러면 이 건축주가 얼만큼 클 때 몇 개 될까요? 이제 그것이 시험지 나왔어요. 밑에 허건자는 연면지가 얼마 이상 건물 지을 때? 1천 요거 적는 거. 주관식계 같이 다 나왔어요. 1천. 그럴 때는 돈을 몇 개 해야 돼요? 나중에 보증적으로. 이 돈 이름이 뭐라고 하냐? 넘어서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 돈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위에 예치금이라고. 예치금.
예치금 따옴표 보이죠? 예치금 적는 거예요. 주관식 나왔어요. 예치금, 예치금, 예치금. 예치금을 맡기는데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예치금 얼마를 맡기느냐? 건축공사비의 몇 퍼센트? 1%, 1%, 요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연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축공사비의 1%를 갖다가 예층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누가? 허권자가 예치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이 중요한 거예요. 1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다시 조그만 것이 한국토지특공사 지방공사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은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돼요. 설마 LH공사가 하다가 도망가겠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LH공사나 지방공사는 안 해도 괜찮아요. 예치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예치금 반환. 무사히 공사가 다 끝났어요. 무사히 공사가 다 끝났으면 예치금을 반환해야 돼요. 근데 여긴 조건이 있어요. 예치할 때도 보증서도 예치하는 경우가 있고 현금 예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돈을 돌려준 건 보증서 예치했을 때 돌려줄까요? 현금 예치했을 때 돌려줄까요? 현금 예치했을 때 돌려주겠죠. 현금 예치했을 때. 이자 조금 붙여서 돌려줍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미관 개선 및 안전 관련 명령. 그래서 허권자가 보니까 공사 현장에 장기간 방치돼 가지고 미관상 안 좋고 또 안전이 문제가 된다. 이럴 때는 거기 허가받은 자한테 건축물 공사 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에 개선을 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안전 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옛날에 이걸 안전 펜스라고 했어요. 안전 펜스. 근데 지금은 용어를 순화시켜서 안전 울타리 설치하라. 또 공사 재개 또는 해체 등 정비를 해야 된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어떡하냐?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안 할 때는 즉 허권자는 개선 명령받은 자가 개선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한 바에 대해서 대집행할 수 있다. 대신 누가 한다고요? 허권자가 대신하는 거예요. 행정대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집행은 사람 써서 하는 거니까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돈은 어디서 마련하느냐? 아까 예치한 거. 아까 예치한 예치금 찾아가지고 이 비용에 쓰는 거예요. 행정대집행 쓰는데 근데 행정대집행 하다 보니까 돈을 다 써버렸네? 모자라요. 그때는 거기 뭐라고 돼 있죠? 예치금보다 많을 때는 돈 쓴 게 다시 어떻게 한다? 차액을 추가로 더 거둘 수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디귿.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 현장의 안녕을 위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건축주한테 고지한 다음에 알려준 다음에 건축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안전 울타리 등등 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동그라미 4번. 구체적으로 얼마가 지났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전 명령과 때 이렇게 되냐? 개선 조치하느냐? 거기 보니까 허가권자는 착공 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기간 몇 년 초 경과할 때? 2년. 굉장히 오래네. 2년 경과한 경우는 건축주에게 서면을 알린 다음에 예치금을 사용해서 공사 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다음에 도출을 할 수 있다. 2년 지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2년 지났을 때 돈 몇 개 넣은 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안전 울타리, 옛날에는 안전 펜스, 근데 안전 울타리 설치, 붕괴 방지 종치, 또 미관 개선, 조경, 시설물 설치 등등을 할 수 있어요. 몇 년 지났을 때? 구체적으로 2년 지날 때. 다음 2번 건축 관계자와 의무와 책임. 이건 별거 없고 거기 바로 2번
책임과 표준 계약서 보니까 거기 동그라미 2번입니다. 표준 계약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약의 체결에 관한 필요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건설사나 기부에 따른 건설사업자 단체라 하여금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거 하시면 될 거. 다음 설계. 3번 설계. 이건 뭐냐면 아무나 설계하지 말고 기술자가 설계하거나 건축사가 설계하거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설계자 제안 무식한 사람이면 안 되고 건축사가 설계하거나 설계할 때 동그라미 1번 건축 허가 받거나 신고에 따른 건축물 또는 주택에 따른 리모델링 할 때 세 가지입니다. 허가 받는 거, 건축 신고하는 거, 리모델링 이 세 가지는 아무나 설계만 되고 누가 하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그 뜻입니다. 다만 박스. 이 박스는 건축사가 아닌 자도 설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자가 아닌 자도 설계할 수 있다. 이 박스 안에 첫째, 바람잡기가 85제곱 미만인 중축, 개축, 재축. 둘째, 대손인데 200제곱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대손. 디귿,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인데 창고는 연면적이 200제곱 이하. 축사, 장문제사 등은 연면적이 400제곱 이하. 조그만 거. 이런 건 건축사가 설계하는 데 되겠죠. 네 번째,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로서 허가 대상 말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로서 건축 조례를 정하는 거.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한다? 설계자가 건축사가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건 예입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넘어가시고 설계자 업무 같은 건 별거 아니고 넘어가고 착공신고 4번 착공신고입니다. 착공신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 공사계획신고. 착공신고는 대상이 어떤 것이냐?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허가. 요 세 가지.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허가받은 거. 요거 건축허가 받은 거, 건축신고한 거 또는 가설건축물의 가설건축물 허가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한 거. 요거를 착수할 때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허가, 가설건축물 축적신고. 요거는 착수할 때 신고해야 돼요.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한테 신고하는 겁니까? 거기 보니까 착수할 때 허권자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며칠 전에 신고하느냐? 착수 며칠 전에 신고하냐가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신고합니까? 날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지에 꼬시는 문제로 7일 전에 신고한다. 5일 전에 신고한다. 다 틀린 거예요. 착수 전에 신고만 하면 되지 날짜가 제한이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 착공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옆에 다만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는 그러니까 건물을 해체하거나 허가받고 신고할 때 건물 부실 때 미리 적었어요. 언제 이 건물 다시 짓겠습니다 하고 적어냈으면 굳이 또 착공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해도 괜찮다. 그 뜻입니다. 자, 신고 방법. 감리자와 공사 시공자가 함께 서명합니다. 공사 감리자하고 시공자가 함께 서명해서 신고합니다. 통지. 그래서 이제 착공 신고했어요. 그래서 허권자는
이게 착공 신고가 됐다 안 됐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궁금하니까 민원인이 며칠 전에 거기 신고가 됐다 안 됐다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범위에 따라서 좀 오래 걸린다라고 알려줘야 됩니까? 3일. 아까 순수한 건축 신고는 며칠 내에 수리됐다 안 됐다 알려준다고 그랬죠? 보통 순수한 건축 신고 5일이었잖아요. 5일 내에 했잖아요. 5일 내. 여기는 3일입니다. 여기는 순수한 건축 신고 수리는 5일이고 착공 신고 수리는 3일입니다. 3일. 근데 이제 3일 내에 뭐뭘 하느냐? 수리됐다 안 됐다 또는 다른 기관에 지금 다른 기관에 협의안하고 연장된다. 이걸 해야 된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이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걸로 봐버려요. 그냥. 누구한테 유리한 규정입니까? 민원인한테 유리한 규정이죠. 그런 뜻입니다. 건축주한테 유리한 규정입니다. 자, 건축 시공. 건축 시공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그 다음 제가 합시다. 건축 시공. 괄호 3번입니다. 괄호 3번. 상세 시공 도면의 작성. 괄호 3번. 상세 시공 도면의 작성입니다. 작성. 연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이건 시험지 나온 적 있어요. 연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일 때, 5,000 제곱미터 이상일 때, 건축공사의 공사감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누구한테? 공사 시공자한테 상세 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5,000 이상, 요거 연면적 5,000 이상입니다. 그래서 2번 공사 시공자가 요청받으면 공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사 감사부터 상세 시공 도면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 시공 도면을 작성해가지고 공사 감사 확인을 받아야 되고 이에 따라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시면 되고 다음 괄호번 현장관리 건설산업교법 41조 1항 각구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 이게 뭐냐면 큰 건물이 아닐 때 소규모 건물일 때 큰 건물이 아니고 작은 건물을 짓는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사 및 안녕을 위해서 건설 기술인 한 명을 현장 관리인으로 지정해야 된다. 소규모 지을 때. 이 경우 현장 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공정 및 안전 관리를 수행해야 되고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기 떠나면 안 된다.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습니다. 다음 6번 사진 등의 촬영 보관. 이게 건물 질 때 콘크리트나 시멘트를 발라버리면 속에 뭐 들은지 몰라요. 미리 바르기 전에 올리기 전에 사진을 그때 찍어놓으란 말이죠. 발라버리면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공동태, 종합병원, 관광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 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자 및 허권자가 설계 도서에 따라서 적정의 공사 점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자는 그때 공정이 올라갈 때마다 진도에 다다를 때마다 사진 또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동영상도 들어갔죠. 옛날에는 사진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달되니까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관해가지고 하죠. 지금 철근 같은 넣는 거 있죠? 몇 개 넣는 거 다 보이고 이렇게. 이 경우 촬영 및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자재 유통관리. 이 부분은 최근에 들어간 거예요. 최근에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불량자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지분을 쓰기 위해서 들어간 것인데 자 봅시다. 건축자재 관리 의무 누구? 제조업자하고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자재를 제조, 보관, 유통해야 된다. 이거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제조업자는 누구고 유통업자는 누구냐? 앞에서 용어조에서 배웠어요. 제조업자,
유통업자. 요거에서 배웠습니다. 자재점검. 이게 중요하죠. 불량자재가 쓰이면 안 되니까. 누가 이걸 갖다가 점검하고 할까? 거기가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기준 등이 공사 현장의 준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치를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장 및 유통업자 유통장소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는 시를 채취해서 선언하기 위한 시험도 할 수 있다. 감독하는 거죠. 제대로 재인다 안 된다. 두 번째, 그래서 보니까 이게 엉망이에요. 2번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엉망이다. 그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냐?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게 대해서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다음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등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쁘거든요. 공무원도 바쁘고 그래서 누구한테 맡길 수 있다? 전문기관한테 대신 맡길 수 있다. 이거 하라고.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누군데? 거기 첫째 전문기관은 거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 그다음에 LH공사, 한국도이특공사, 그 밖에 네 가지. 그래서 이 네 가지 기관에다 맡기는 거예요. 일을 맡깁니다. 그 다음 밑에 2번. 이렇게 원래는 공무원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 대행기관이니까 그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은 공무원증 보이듯이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내보여야 된다. 제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인데 국보다 대행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자, 윤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셔서 공사감리. 공사감리는 중요해요. 공사감리 오래간만에 중요해요. 조금 지루했죠? 근데 공사감리는 중요합니다. 감리라는 것은 이 건축주나 시공자가 제대로 하고 있나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죠. 그럼 감시자는 무시켜야 됩니까? 유시켜야 됩니까? 유시켜야 되죠. 뭔가 알아야 감리하죠. 면장도 알아야 면장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감리자를 누가 정해주느냐. 건축법상 감리자를 누가 정해줄까? 원칙은 건축주가 정합니다. 건축주가 감리자를 정합니다.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감리자 지정이. 자, 어떤 게 더 믿을 만할까요? 건축주가 정하는 거, 허가권자가 정하는 거. 허가권자가 정하는 게 더 믿을 만해요. 그죠? 근데 왜 몽땅 허가권자가 안 하냐? 아주 큰 건물은 또 자기네 신용을 위해서 잘 짓거든요. 감리를 잘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레벨 있는 아파트 무슨 그 회사다 그러면은 자기네 아파트 그 레벨을 위해서도 잘 짓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는 무조건 돈이 더 붙잖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건축주가 해도 봐줘요 이렇게. 근데 이 허권자 하는 거는 못 믿는 것들, 조그만 거 지을 때, 조그만 거 짓는 거 영세업자들이니까 말이죠. 건축주하고 감리자하고 서로 눈 감아가지고 원래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피로티 구조다 그러면 여기다 철근을 10개 내야 되는데 조그만 소규모로 하니까 건축주하고 감리자가 서로 짜고서 감리자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10개 원래 설계도 10개 되게 되는데 건축주한테 얘기를 7개만 넣읍시다. 7개 넣어도 안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 더 비용 전략하고 그래야지 합시다. 뭐 분양할 거 아닙니까? 우리 주인님이 건축주님 여기 살 거 아니죠? 분양할 거 가르니까 팔아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게 포항 지진 같은 거 났을 때 일부 피로티 같은 여기 철근이 막 이렇게 드러났어요. 보니까 철근 개수가 달라.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큰 경우는 건축주가 하게 된단 말이죠. 빌딩 같은 거 있죠. 설마 그 강남에 있는 큰 빌딩 같은 거 할 때 엉성하게 하겠어요? 안 그렇죠. 그런 건 건축주가 정해도 돼요.
다만 소규모 할 때는 허가를 정하고. 자, 봅시다.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건 누가 정해주냐? 주택법에서는 이것도 아니에요.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정해져요. 아파트 같은 건. 여기 이제 공적인 기관. 워낙 중요하니까. 아파트 같은 거는 공동주택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자를 정해요. 거기는. 아파트는 잘 봐야 되니까. 문이 좀 큰일 나니까. 근데 보통 이거는 이 건축지역은 큰 건물, 큰 빌딩 같은 거, 오피스텔 큰 거 같은 거. 이건 작은 거. 됩니다. 자, 보통은 건축가 정합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이라고 하잖아요.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는 용도, 규모, 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누구를 감자를 정해준다? 유식한 사람,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를 공사 감자를 정합니다.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를 공사 감자로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감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냐? 먼저 건축사 정하는 경우, 건축사를 감자로 정하는 경우는 기업, 건축 허가 받는 거, 건축 신고는 감자 없어도 괜찮아요. 건축 허가 받는 겁니다. 건축 신고는 제한다. 건축 신고는 감자 안 받아도 괜찮아요.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건축 허가 받는 거. 두 번째, 06조 1항 6호에 따른 건축 리모델링. 이건 리모델링 할 때.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하고 허가받는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건축사를 감자로 정하는데, 두 번째, 다중이용 건축물. 이건 건물이 좀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크다는 얘기죠? 이때는 누가 또 새로 등장하냐? 거기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가 등장해요.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가 등장하는데 이게 재밌어요. 이게 바로 1년 전에는 건설 기술 용역 업자라 불렀어요. 사자 빼고. 건설 기술 용역 업자라 부르는데 여기에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라고 쳐야 돼요. 사자가 뒤로도 가 있네. 앞에 틀렸네. 이게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 이거 고치시기 바랍니다.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지금 이거는 큰 건물이에요? 작은 건물이에요? 큰 건물이죠? 다중이용 건축이니까. 그래서 원래는 건설 기술 용역업자였어요. 1년 전에는. 그러면 용역업자면 어감이 안 좋잖아요. 용역 그러면 와서 때려부시는 것 같으니까 어감이 안 좋으니까 바로 얼마 전에 사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사자를 넣다 보는데 제가 착각해서 사자를 잘못 넣었네요. 보니까. 그죠? 여기다 사자는 이 앞에 사자를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다 사자를 넣어야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저도 실수를 했는데 사자를 넣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건설기술 용역 사업자든 용역업자든 별로 어감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뭐 어디가 때려부신 것 같고. 근데 이게 원래는 뭐였냐면은 이거 들어가기 전, 요 놈이 되기 전에 원래 명칭은 뭐였냐면 건축 감리 전문회사. 조합감리 전문회사라고 불렀었어요. 이게 더 좋았죠. 그죠? 그래서 건축감리 전문회사, 조합감리 전문회사는 이 다중이용 건축을 큰 건물을 다룬단 말이죠. 감리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이 용어를 법을 만들면서 이 용어를 없애버리고 건설기술 용역업자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용역업자로 바꿔놓고 보니까 좀 미안했던 모양이니까 얼른 또 1년 만에 사자를 집어넣는데 제가 사자를 잘못 집어넣었어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큰 건물은 꼭 건설 기술 용역 사업자만 하느냐? 또 누구도 할 수 있지? 옆에 보니까 건축사도 할 수 있어요. 건축사도. 근데 건축사가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누가 거기 배치돼야 된다고 돼 있어요?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이 배치될 때만 건축사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누가 감자 정하는 겁니까? 건축주가. 여기까지 건축주였죠? 그럼 이제 누가 지정하는 게 또 나올까요? 허가권자가 정하는 거. 허가권자가 바로 거기 나오죠?
허권자가 감시자 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냐? 위 괄호에도 불구하고, 즉 건축주가 정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41조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작은 건물,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에 끼려고 엉망을 할 거 아닙니까? 또는 주택입니다. 주택으로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으로 정할 때, 그래서 소규모 건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지을 때하고, 주택도 위험하잖아요. 주택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할 때는 이거 안 되겠다. 누구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건축주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감시자 정을. 그래서 누가 직접 나선다고요? 허권자가 감시자를 정합니다. 그것도 감시자 정할 때 그 감시자가 설계에 참여한 자를 정해주면 안 돼요. 설계에 참여한 자를 정해주면 또 서로 간에 짤까봐 설계에 참여하지 않는 자 중에서 감시자를 정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설계한 자도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설계한 자 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설계한 자도 정하는 경우도 있다. 감시자로. 그 박스입니다. 더구나 1번, 2번, 3번. 즉 신기술을 보유한 신기술을 정해서 설계한 건축물. 2번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세 번째,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설계한 건축물. 요거는 이 설계자는 감시자로 될 수도 있다, 못 된다?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뭐냐? 아까 소규모 건물.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즉 허권자가 감시자 정하는 겁니다. 밑에 겁니다.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중 41조 1항 갖고 해당하는 건축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단독택 올라가서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용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등. 세 번째, 건설산업기록법 시행령상의 경미항공사인 경우. 이거는 허권자가 안 정해도 괜찮아요. 허권자가 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허권자가 감시자 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독택은 워낙 조그마하니까 무너져봤자 그 집만 무너지는 거니까 상관없었어. 정하지 않는데 어떤 거는 그 대신 허권자가 감시자 정하냐. 중요한 거 넘어가서 2번에 있는 거. 주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도 일종의 단독택이죠. 요것들은 다중주택, 다가구는 그래도 여러 사람이 살잖아요. 아파트 당연하고. 그래서 요거는 주택인데 이 주택 짓는 건축주가 감시자 정한다? 허권자 정해준다? 허권자가 정해준다. 허권자 정해줍니다. 자,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근데 아파트인데 여기 아파트 연립 뭐냐? 여기는 소위 말해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기본적으로 30세대 이상 안 지을 때, 그러니까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인데 20채, 25채, 12채 이렇게 지을 때 여기 건축법상에서 허권자가 감시자 정해주는 거예요. 자, 아파트 20세대짜리 아파트 있다 없다? 20세대짜리 아파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이래서 여기 이게 몇 층이죠? 1층, 2층, 3층, 4층, 5층, 1, 2, 3, 4, 아파트죠? 5층 아파트죠?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20세대죠? 아파트. 요거는 주택법으로 간다? 건축법으로 간다? 건축법으로 가는 거예요. 30세대 이상이 아니니까.
건축허가 받아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 건축허가 받을 때 누가 이 감시자를 정해준다고요? 허가권자가 감시자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공동택이 만약에 100세대다. 보통 아파트는 3세대 이상이죠? 그래서 만약에 100세대를 짓는다. 아파트단지입니다. 100세대를 지었다. 이렇게. 그때는 건축법이 아니라 뭐다? 주택법 가는 거예요. 3세대 이상이니까. 주택법에서는 뭘 받냐면 여기는 건축허가고 여기는 뭐 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감시자는 누가 정하느냐? 감시자는 이 건설회사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시자를 정해요. 감시자를 정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도 감시자가 달라져요. 보통 아파트 단지는 사업계획 승인권자 행정기관에서 정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아파트나 조그만 연립 같은 거는 뭐 20세대 이런 거는 허가권자가 행정기관 허가권자가 감시자를 정하게 되는 거고 둘 다 결국은 행정기관이네요. 그죠? 워낙 주택은 중요하니까 크든 작든 다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겁니다. 자, 감시자 업무. 공사 감시자가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제대로 설계 도서에 따라서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그다음에 건축자재가 적합한 건축자재인가 여부 확인. 불량이 아닌가. 기타 사항 이런 거 갖다가 감리를 수행하는데 현장 상주는 뭐냐면은 거기 건축사 보등이 기술자가 현장에 붙어 있어야 돼요. 현장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 분야는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전체 공사기간 동안 붙어 있어야 되고 토목, 전기 등등은 그 분야별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이 계속 그 기간 동안만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건축 분야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건축사보가. 그런데 전기 분야는 전기 공사할 때만 붙어 있으면 돼요. 전기 분야 건축사보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토목 분야는 토목할 때만 붙어 있으면 되고 이때 이 붙어 있는 이 건축사보에 신출인이 안 돼요. 신출인이 안 되고 몇 년 이상 경력자가 붙어 있어야 된다. 거기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인 사람이 붙어 있어야 돼요. 현장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현장에 붙어 있어야 되는 대상이 뭐냐? 밑에 4개예요. 4가지가 바로 붙어 있는 대상입니다. 첫째, 받으면 잡기가 5천 이상인 건축공사. 둘째, 연소득은 5계층에 받으면 잡기가 3천 점 되는 건축공사. 아파트 공사, 준다지용 건축공사. 이 4가지는 현장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경력 2년 이상 사람이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위반사항 발견시 조치 좀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심화되면 되고 위반사항 발견시 조치. 그래서 이제 누가 감시자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거예요. 하다가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 시공자가 설계대로도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건축주한테 알린 다음에 공사 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해야 되고 이때 공사 시공자가 무시하면 서면으로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식으로. 이때 서면으로 중지 요청 받은 공사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즉시 공사 중지해야 됩니다. 말 안 들었다가 그 뜻입니다. 그리고 니은 일러야 돼요. 고자질해야 돼요. 공사 감시자는 공사 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 받으려도 안 하더라. 따르지 않더라. 공사 계속 밀어붙이더라.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에 정한 바에 따라서 허가권자한테 보고 올립니다. 보고합니다. 디귿. 건축주나 공사 시공자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요청하거나 위반 사항을 허가권자가 보고한 공사감시자.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이나 공사 시공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사 감시자가 까다롭게 넣으니까 공사 감시자가
이뻐 보여요? 미워 보여요? 미워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공사감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야 너 그만둬. 안 되고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너 돈 받을 거 있지? 이번에 안 줘. 이러면 안 되고 돈 지연시키거나 몇 달 있다 줄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불이익 주면 안 된다 뜻입니다. 왜? 만약에 이렇게 불이익을 주게 되면 공사감자가 건축주나 공사주공자 눈치 보고 눈 감아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감자가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감리일지, 감리주간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여기까지 우리가 5강학인데 공사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갖다가 귀족 유지해야 됩니다. 며칠날 뭐 했고 공사감리일지. 그리고 공사가 일정 단계에 이를 때마다 감리 중간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몇 단계 이래서 기초 단계 이런 거 단계마다 감리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사가 다 끝나면 무슨 보고서 작성하고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건축주한테 줍니다. 건축주. 그러면 건축주는 이걸 모았다가 일단은 감리 중간 보고서는 그때 허건체한테 제출하면 되고 감리 중간은 근데 완료 보고서는 언제 제출한다? 완료 보고서는 나중에 뭐 받죠? 다 완료됐으니까 사용 승인 받죠? 사용 승인 받을 때 허건체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제 5강을 했고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여기는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 좀 재밌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좀 지루해요. 조금 지루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강은 괄호사 허용 5차, 허용 5차서부터 6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